마오썰리는 초등학교 시절 항상 친절하고 다소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기절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곧 그녀에게 심장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오썰린과 그녀의 부모에게 마오썰린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곧 17세의 마오썰린은 폴과 사랑에 빠졌고 19세의 폴과 결혼했으며 20세의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출산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그녀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십니까? 당신과 아이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마오썰린에게 임신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심장과 혈관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오직 건강한 신체만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아니지만 마오썰린은 그것을 없애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 남편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젊은 여성은 예상대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셀린의 임신은 어려웠고 조사는 의사들이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야 했지만 아들은 곧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마오썰린은 그날 저녁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그 순간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마오썰린은 남편과 아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은 방과 후 축구 세션이 끝난 후 자녀를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오썰린 오래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 맴돌던 팝송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금요일 가족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보드게임을 했다. 마오썰린은 남편이 5번째로 시계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에드워드가 전화를 받은 이후로 아들이 전화했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떤 핑계를 대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에드워드? 왜 늦었느냐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수화기에서 공포가 흘러나오고 마오썰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점에 앉아 힘을 느끼며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말이 여자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퉜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더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나서 마오썰린은 그 어떤 엄마보다도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엉엉 울고 있었고 아이는 중얼거렸다. 마슬리는 뛰어올라 마치 새장에 갇힌 호랑이처럼 부엌을 뛰어다녔다. 그녀의 손은 전화기를 너무 세게 꽉 쥐고 있어서 플라스틱이 깨질 뻔했다. 에드워드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간다고 마셀리는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끊을 수 없었던 마르셀리는 떨면서 아이를 안심시킨 뒤 경찰에 전화해 현장에 이미 출동했다고 알렸다. 마오썰리는 사고가 발생한 곳을 알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탄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안도의 물결을 느끼며 그에게 달려갔지만 남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트럭이 차를 끊었습니다. 경찰관은 당신의 남편이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들이닥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 있던 카시트에 있었고 그는 무사했습니다. 충격이 차의 앞쪽에 부딪혀 부서져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미안해요 마셀린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100만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므로 마오썰리는 에더드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남겨두고 아들의 축구 경기에 가서 밤에 컴퓨터 작업을 한 마오썰리는 광고 디자이너였으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사는 고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오썰리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하려고 할 때까지 그의 접근을 부드럽게 거부했습니다. 마오썰린 당신 미쳤습니까? 라는 적격 신랑입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데려갈 그런 남자에게 코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내 남편은 죽은 지 오래돼서 이제 미망인의 드레스를 벗을 시간이야. 마오설리는 놀랐고 심지어 기분이 상하기도 해서 란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겐 흥미롭지 않을 뿐이야. 너는 형식적인 마오설린이야. 우리는 단지 원할 뿐이야. 그녀의 친구는 저항을 기대하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에드워드도 남성 권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군사학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에게는 양아버지 같은 달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의 저울을 기울인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마오설린의 친구 또는 란의 구애는 곧 그녀가 그와 데이트하기로 동의했고 어느 날 다른 날로 이어졌고 세 번째라는 단순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영혼은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을에 머물렀다면 나는 분명히 술에 취해 죽었을 것입니다. 로는 솔직히 할 게 없다고 고백했고 술만 마시고 일도 없고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셨고 시간이 흐르고 로는 금방 마르셀린의 아들과 공통 언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자연으로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마오설리는 점차 란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죽은 남편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은 진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반면에 란은 마오설린을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남학생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 누군가의 화단에서 훔친 꽃을 샤워하고 그녀의 창문 밑에서 그의 기타로 노래를 부르며 밤에 이웃들이 짜증을 내는 것을 그녀가 1년 후 아침에 창밖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포장도로에 그녀의 이름을 썼다란 새로운 근무지로 전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마오설린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에더드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는 마오설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오설린이 아들에게 상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사 후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새 학교는 10대에게 힘든 도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절한 에더드는 단지 그의 엄마를 안고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에더드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탐나는 마슬린이 약혼녀 맞은편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인정한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젊지 않고 두 번째로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지만 임신과 출산 중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억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론이 그녀의 손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에드워드가 있으니 결국 상속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는 나를 믿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의 말 여자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진마차처럼 그녀의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 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물론 에드워드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때때로 그녀는 단지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기 때문에 마오설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동의했습니다. 라는 새 근무지에서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보통 군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몸을 흔들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꾸짖지 않도록 꽃다발을 가져왔고 누군가의 생일 승진이나 승진 등 다양한 이유로 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마오설리는 남편의 서비스가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더드가 15세가 되었을 때 가족 문제가 화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란의 가족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복사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기념일 파티에 초대받은 아내 중 한 명이 론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깨닫지 못한 채 부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당신 종족이 아닌 헐리우드 스타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당신 아들은 누구를 데려갈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알리고 론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농담을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저녁 내내 우울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아내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론은 당신이 정말 나보다 당신의 죽은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마오설린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건강에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성은 30세 이전에 출산해야 하고 마음으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전혀 권장되지 않지만 당신은 에드워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첫 남편을 더 사랑했지 뭐 다들 날 비웃을지도 모르지. 난 남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 시간이 흐르고 론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친절한 말로 아내를 설득하기도 했고 자기가 얼마나 결혼을 꿈꿨는지 말해주곤 했어. 마어설린이 다시 임신했을 때 포기했고 3개월 후에 강제로 임신을 중단해야 할까 두려워 의사를 찾았습니다.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어설린은 전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9개월이 되었을 때 입덧이나 다리가 붓는 등의 놀라운 마어설린은 딸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진정했지만 가시를 통과하여 오르는 동안 쉬운 길은 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어설린은 출생 후 살아남지 못하고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구할 수 없었지만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나비처럼 작고 연약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말한 대로 루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루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론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책임을 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재판을 요구했지만 거기에는 의학적 실수가 없었고 그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자신애가 태어난 딸 아버지는 아기에게 화가 났고 에드워드는 군사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집에 돌아왔고 루시론을 돌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론은 슬픔에 잠긴 채 술을 마셨을 뿐이었다. 자신도 괴로워하는 에드워드는 자신의 양아버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왜 안 하는지 묻지 않았다. 론은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그리고 루시에게 먹일 분유를 만들다가 곧 에드워드는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론은 다시 부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저녁으로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즉시 부엌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는 루시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아기의 침대를 거기로 끌고 갔다. 그는 루시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아기의 침대를 거기로 끌고 갔다. 그러나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더 무서웠던 것 같다. 아기의 울음보다 그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녀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그녀를 만지고 싶지 않아.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아무도 그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가 말했어. 나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에드워드가 주먹을 꽉 쥐고 루시를 여기서 떼어내려고 론이 그의 의붓아들을 바라보며 붉고 흐릿한 눈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내 엄마를 죽였어.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짖었지. 너는 그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으니 내 탓이야. 론은 분명한 의도로 화를 내며 탁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걸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으나 몸이 실패하여 비틀거리며 다시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루시는 여전히 울면서 오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따뜻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여동생에게 달려가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미 눈물로 얼굴이 빨개졌다고 성급하게 여동생이 중얼거렸다. 오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루시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에드워드는 부엌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까지 거기 앉아 있었다. 아기를 시야에서 내보낸 그는 여름이 되자 많은 생각을 했고 당신은 잘생긴 19세 남자입니다. 당신은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지인을 사귀세요. 그러나 그날 밤 에드워드의 미래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여동생을 돌보려고 사관학교를 휴학했다. 1년 안에 아기가 크면 양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리라 기대했다. 아내를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제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왜 아무도 그에게 슬픔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오직 에더드는 그의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었고 마어설린이 구원을 찾은 것처럼 슬픔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이 에더드는 루시에게서 위안을 찾았지만 라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족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남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의 의붓아들이 그의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라는 3개월에 한 번씩 오랫동안 근무 중이었습니다. 음식을 가져왔고 의붓사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고 나 없이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또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녀가 정신지체자이거나 에드워드가 곧 양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라는 유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에더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에더드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일에 능숙했고 늙은 고객이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이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별 열정 없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객은 일련의 광고 포스터에 대해 좋은 비용을 제안했습니다. 에더드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가장 후회스럽게도 다른 디자이너를 찾아야 한다는 간결하고 약간 신랄한 대답을 키보드에 입력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러 기술적인 작업을 다시 읽은 다음 요금을 멈추고 침을 삼키며 에드워드에게 중얼거렸다. 루시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분류하고 있었다. 빛바랜 드레스가 에드워드를 괴롭혔다. 세탁하는데 지쳤다. 아기가 물건을 더러워졌다. 빨리 의붓아버지는 새 것을 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은 눈을 감고 피곤에 지쳐 얼굴을 비볐습니다. 어제 론이 얼굴에 타액을 뿌리고 술을 마시며 소리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는 소녀를 가리키는 광경나는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괴물입니다. 론은 어린 루시가 넘어져서 자해를 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남자는 에드워드가 지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미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응답하고 새 글을 썼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3분마다 배우거나 창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더드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이 점을 지적하여 그가 대회와 학교 행사를 위한 포스터를 그리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는 이번에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어머니의 그래픽 태블릿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과 디자인 아트의 복잡성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고객에게 작품을 보낼 때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 마치 이미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라톤을 뛰다 에드워드는 저녁까지 하루 종일 답을 기다렸다. 그는 이미 절망했고 그들이 그를 꿰뚫어봤고 그의 어머니가 전문가였고 그는 독학을 했고 게다가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더웍스가 다시 보내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여동생에게 먹이를 주면서 숟가락 비행기를 만들며 윙윙거릴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인쇄소로 보냅니다. 돈을 어디로 이체해야 할까요? 에드워드는 큰 숨을 내쉬고 웃었습니다. 루시는 오빠가 웃게 만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저녁 식사 흔적이 있는 그녀의 더러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을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가 방금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소녀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루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더드는 디자이너를 위해 작업을 맡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각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마다 여가 시간에 작업했습니다. 그는 더욱 영감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픽 디자인 세계의 트렌드를 따랐습니다. 물론 한 번 수많은 수정을 하는 어려운 고객과 같은 불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에더드를 속여 일자리에 대한 급여를 그 순간부터 그는 선불 시스템을 시행했지만 란의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에더드는 양아버지에게 새 수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단순히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는 루시를 양육하기 위해 법정에 갔습니다. 라는 그의 딸이 그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시가 2살 반이었을 때 그녀가 이미 말한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글쎄요. 그녀는 에드워드를 형제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매우 호기심이 많아졌고 어느 날 저녁 에드워드가 그의 여동생을 침대에 눕힐 때 그는 줄거리가 기억나지 않는 동화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나 장화시는 고양이.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공주기사용과 다른 요정 생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루시가 이야기 중간에 그에게 물었던 것처럼 엘프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드워드는 뾰족한 귀와 흰 머리카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잠들면 아침에 그를 깨워 에드워드는 하품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루시는 잠들려고 노력했고 정말 엘프를 보고 싶었고 에드워드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무릎에 앉았을 때 아름다운 엘프를 그리고 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시가 어둠을 두려워했을 때 무도 회복을 입은 공주 에드워드는 작은 별들에 살며 꿈속에서 잠자는 소녀들에게 찾아온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시도 그에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저는 모르는 요정들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에드워드가 그의 여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동화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에드워드가 저술한 책이 도서관에 나타난 방법입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책을 보고 에드워드가 그 책을 온라인에 출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책을 사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책은 멋지다. 에드워드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자신의 작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광고 디자이너에서 동화 작가로 변신했다.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친절했다. 그는 나중에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그 말을 전했고 남매들에게 명성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동생을 돌보고 그녀의 동화를 쓴 청년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관심에 부끄러웠지만 어느 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집에 와서 에드워드에게 신문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맥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턴십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구독하면서 에드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책을 사주기도 했고 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에드워드는 아니냐고 물었고 소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교활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나도 어둠 속에서 혼자 자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른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요? 매기는 자신의 어리석은 유혹에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를 웃게 만들어라. 어린아이의 미소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가치가 있다. 적어도 에드워드는 그렇게 생각했고 운명은 결국 그에게 보상을 주었다.